아이들이 레이저 눈빛을 보낸다고 해서 부모님도 똑같이 레이저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을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강연을 5가지 섹션을 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 네, 첫 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기의 아이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참 위기가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도 위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좀 화두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저한테 제일 많이 강연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법. 사춘기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꿈 없는 나이입니다. 네 번째, 꿈 없는 나이.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요즘 진로 교육이 또 워낙 핫하다 보니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 그거하고 전쟁하는 요즘 어머님들 좀 계실 텐데 스마트폰과의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맘 식구들이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춘기 부모 수업의 저자이면서 그 다음에 현직 중학교 국어교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방송 영상 제작부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RCY 아이들도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춘기 부모 수업의 저자로서 다양한 강연 활동 또 이런 그 자문 이런 것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 사춘기죠.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라고 저는 이제 포문을 좀 열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이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 얘기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딱 명확하게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랑의 선행 조건이 뭘까요? 사랑,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나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데 그 사춘기의 아이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과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일단 지금 아마 초등반 식구들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또 이제 그 사춘기를 앞두고 많이들 들으실 텐데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춘기,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온 것 같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심상치 않을까요? 네, 말투가 심상치 않죠. 말투가 벌써 약간 좋게 말하면 시크한 말투,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건방지거나 띠껍거나 뭐 네, 국어 선생님인데 막 이렇게 비속어 아마 나무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몰랑 말투. 네, 그 내가 모른다 라고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를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데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자기 생각을 좀 감춰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 얘기하지 않았을 때 특히 친구 같은 거를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끝까지 좀 캐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끝까지 캐 물으면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슬슬슬 이게 어느 순간에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둘 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좀 약간 안 좋은 듯한 말투, 좀 비판적인 말투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눈빛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네, 눈빛이요. 약간 레이저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네, 지금 레이저 눈빛이 이렇게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눈빛을 교사랑 만났을 때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아이가 얼마나 걸릴까, 나랑 이제 신뢰관계, 전문 용어는 레포라고 하는데 그 레포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아무리 이렇게 레이저를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 사람, 그 아이를 내가 좀 더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도 마음을 좀 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춘기의 조짐은 귀차니즘. 그렇게 귀찮습니다. 뭘 하라 그래도 귀찮고요. 뭘 먹으라고 해도 귀찮아요. 밥이 있어도요, 라면을 먹고요. 그쵸? 라면 중에서도 컵라면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은 계속 그 귀찮다라는 그거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들어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춘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무기력한, 말씀드린 것처럼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관종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하죠. 관심을 막 받고 싶어서 그걸 온몸으로 드러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요즘 뭐 ADHD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표현 형태가 저는 이제 좀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으름하고 또 싸우시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은요, 욕쟁이입니다. 네. 무슨 발로 끝나서 무슨 발로 끝나지 않으면 욕이 잘 안 되고, 친아에도 엄청나게 욕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떤 그 조사에서 가장 욕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중학생이 나왔는데요. 중학생 중에서도 여중생이 나왔습니다. 남중생보다도 여중생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조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면 여자아이가 왜 저렇게 욕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자아이들이요, 오히려 더 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남녀 통틀어서 저는 보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이 정말 누구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입에 많이 뱉더라고요. 짜증나는 욕도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발로 되는 그런 욕들이 그냥 약간 그 전미사처럼 뒤에다 붙고, 혹은 개라고 시작하는 그 강조에 접사가 막 앞에다 붙는, 그래서 욕하지 마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도 아이들이 되게 거침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몰랑 말투, 레이저 눈빛, 그 다음에 귀차니즘, 욕쟁이, 요런 특징을 갖춘 녀석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 나라에 좀 들어왔나 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을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전두엽이 이미 발달된, 이성적인 사고가 이미 발달된 어른의 시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낮춰서 들어가려고 해도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뭐라고 욕을 하냐면, 나를 납득을 시켜달라. 그러면 엄마가 이제 얼마든지 설득이 되어주겠다. 근데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그 납득의 과정을 부모님과 겪으려고 하지 않죠. 나는 이런데,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다가가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라고 부모님이 또 그때부터 또 화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사람을 이해해야, 아이를 이해해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지금 어쨌든 성장기잖아요. 성장기에 자기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그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수용해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참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게 어느 수위에서 우리가 커트를 해주고 해야 될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많은 갈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에서는 너무 이해를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구나,
제가 사춘기를 요런 모습으로, 쟤는 욕을 하고 있고, 요 녀석은 게으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요 녀석은 짜증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녀석은 굉장히 맨날 아프대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서 얘가 뭘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아이에게 그 이해의 납득을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춘기의 정점을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과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유래를 한 말인데, 과연 이게 진짜 병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한편으로 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중2병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은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2 정도의 중2병이 도래했다 그러면, 물론 파급 효과가 얼마나에 대해서 진짜 클 수도 있죠. 근데 아이가 제대로 지금 성장 중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고등학교에 와서 사춘기가 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고등학교에 되면 이제 학업을 자퇴할 수 있는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 학업을 중단을 선언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육아서나 자녀 교육서도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 정말 멀쩡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선언하는 애들 많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멀쩡하게 고등학교까지 이제 갔는데 고3 돼서 수능 안 봐. 나 대학 안 갈 거야. 이래갖고 막 부모님이 정말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기실 정도로 소가리를 하시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일찌감치 하고 있다면, 제대로 성장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얘를 조금 살펴줘야 되는 시점이 있을까.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으로 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제가 담임으로서 지도를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가두리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바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담임이라든지 혹은 선생님이 너무 많은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내 의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한테 의존적이고 좀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난 너희의 선택과 그걸 존중한다. 그게 망하든 흥하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요, 아이들이 이 범위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죠. 근데 그게 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 스스로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좀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도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키워드 중에 저는 좀 관찰, 그 다음에 허용, 그렇죠? 그리고 수용, 이런 키워드를 좀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시면 많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이상한 건 지금 발달 중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이제 전두엽의 발달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전두엽의 발달은 30세가 넘어야 완전히 발달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불안정한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실제로 보면요, 요즘은 중2병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중1 정도에 시작을 해서 중2 정도면 막 불안정하고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시간들이 좀 많이 그래도 정리가 되고, 중3 정도에 가서는 진짜 이제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격렬한 시간들이 한 1년에서, 저는 길지 않다, 1년에서 2년 정도만 좀 잘 보내시면,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때를 잘 보내시면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 가운데서 나오는 상상적 청중, 그 엘킨드라는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상상적 청중을 가지고 있다.
모두들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늦었는데 앞머리 막 고데기 하느라, 제가 봤을 때 멀쩡하고 본인이 봤을 때 멀쩡한데 앞머리 고데기 하느라 막 늦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지각 결석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각해서 개근상이 정근상 되는 애들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그 비행 중에 하나죠. 오토바이를 타도 나는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청소년 교육. 그래서 애들이 겁이 없죠. 어른들이 생각해도 겁나는 일이 애들은 오히려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폭 같은 게 굉장히 심한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좀 겪어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독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제대로 성장 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칭찬해줘야 될 때, 그 다음에 어른처럼 뭔가 존중해줘야 될 때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까지도 사실 경기도 학생교육원에서 아이들과 그 학생자치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학교에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자기네들이 적었거든요. 그 중에 교사,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막 이런 거에 존중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걸 보면 자신들이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킨십, 사춘기에 들어와서 시도하려고 그러시면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오면요, 사춘기의 빈도나 어떤 뭐 진화기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살 부대끼는 게. 근데 갑자기 내 몸도 변하는데 엄마가 다가와 아빠가 다가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거부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때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애들하고 막 이렇게 뭐 조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몸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이들이 레이저 눈빛을 보낸다고 해서 부모님도 똑같이 레이저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을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저도 이제 교사니까 저보다 더 높으신 뭐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도 하고 막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는데, 전문가는 몇 초를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7초라고 합니다. 근데요, 거기는 선생님들끼리 7초를 서로 마주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길어요. 지금 혹시 시간이 되시면 7초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세요. 근데 7초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7초까지는 우린 현실에 너무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는 3초만이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막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아이들을 안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가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4가지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이상한 나라의 사춘기에서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좀 잘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